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어와 올바른 쓰기를 위해 열심히 뛰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기에 방영되고 있는 최고의 역사 드라마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고려그란 전쟁입니다. 물론 지금 수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논란을 잘 극복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고려그란 2차 전쟁이 마무리되고 우리가 기대했던 고려그란 3차 전쟁이 지금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 고려그란 3차 전쟁에서 바로 우리의 최고의 영웅 강감찬 장군의 기주대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기주대첩하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3대 대첩 중에 하나가 기주대첩인데, 기주대첩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굉장히 멋진 통쾌한 승리라고 기억하시는데, 이 기주대첩에는 굉장히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비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주대첩은 굉장히 이상한 전쟁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멋진 기주대첩을 이상한 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숨은 비밀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고려그란 전쟁 드라마가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려그란 2차 전쟁도 마무리되었죠. 고려의 이순신이라고 불리는 양규 장군이 맹활약과 또 제2의 서희라고 불리는 하공진의 외교 담판으로 거란 황제 성종을 퇴각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거란 황제 성종이 퇴각할 때 명분이 뭐냐면 고려국왕 현종의 친조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란의 성종이 계속 다그칩니다. 빨리 친조 약속을 지키라고. 하지만 고려의 현종은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거란군을 퇴각시키기 위한 명분이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고려국왕 현종은 뭐라고 하냐면 몸이 아프다는 꾀병을 부리면서 계속 친조 약속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니 화가 난 거란 황제 성종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줬던 땅, 그 유명한 강동 육주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고려의 현종은 돌려줄 생각이 없죠. 게다가 관계를 끊었던 송나라의 연호까지 사용하게 되니까 거란 황제 성종이 분노가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죠. 손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아끼는 거란군 최고의 명장 소비압을 불러서 최정예 거란 기병 10만 명을 주어서 고려를 치게 하는데, 이게 바로 고려거란 3차 전쟁이고 고려국왕 현종 때인 1018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거란군 총사령관 소비압하면 우리는 별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죠. 무능함. 왜냐하면 기주대첩에서 우리의 영웅 강감찬 장군한테 완전히 박살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굉장히 무능한 장군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란의 최고의 명장입니다. 그리고 백전노장, 이때 나이가 69세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실전 경험도 많죠. 일단 고려거란 1차 전쟁 때 거란군 총사령관이 누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소손정입니다. 소손정이 친형이기도 해요. 그리고 고려거란 2차 전쟁 당시 때 거란 황제 성종을 호종해서 고려 공격을 주도했던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 실전 경험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만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란의 최정예 기병 10만 대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전력이 약하네. 왜? 고려거란 2차 전쟁 때는 거란군 40만 대군이 침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10만이네? 좀 약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정예 기병 10만이다. 거란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에요. 그 중에서도 거란 기병은 세계 최강의 기병 군단인데 그 중에서도 최정예 기병이 10만 명이나 왔으니까 이거는 무시무시한 전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고려거란 3차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때 이에 맞서는 고려군 총사령관은 바로 우리의 영웅 강감찬 장군이십니다. 강감찬 장군이 상원수가 되어서 20만 8,3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출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어요. 강감찬 장군 하니까 진짜 장군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장군이 아니고 문과급제자, 즉 문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고려시대 때는 문무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신들은 무과가 과거시험을 보지 않았었고 또 무신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이 정삼품 상장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 전시 상황, 전쟁이 나게 되면 문관들이 장군들을 총취합니다.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것이 나중에 무신정변의 또 중요한 배경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희 장군,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양규 장군, 지금 나오는 강감찬 장군, 윤관 장군 전부 다 장군이 아니라 무신이 아니라 뭐다? 바로 문과급제자, 문관이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20만 8,300명의 병력이 동원됐다 하지 않습니까? 이 고려사에 정확히 나오는 기록이거든요. 고려사는 굉장히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학설이 있는 반면에 좀 믿기 어려울 만큼 과장된 기록이다. 왜? 그 당시 고려 인구를 한 200만에서 300만으로 추정하거든요. 근데 20만 8,300명이면 전 인구의 거의 10%가 동원된 거니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솔직히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전 인구의 10% 정도가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와 맞을 때 고구려의 인구를 그 당시에 300만에서 400만 정도로 봤을 때 전 인구의 10% 정도는 한 30만, 40만 정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는 그런 학설도 나왔거든요. 물론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가능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강감찬 장군이
출정하게 되는데 강감찬 장군의 나이도 그 당시 71세입니다. 백전노장. 그러니까 백전노장끼리 싸우며 소배합도 69세. 우리의 강감찬 장군도 71세.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 말이 69세, 71세지. 요즘 평균수로 따지면 거의 100살이거든요. 대단한 요일장이다. 자, 그런데 이 소배합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와요. 예전에는 강동 육조의 요충지를 하나하나 공격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병력 손실도 많았습니다. 어차피 이번 전쟁의 목적은 고려의 수도 개경을 함락하고 현종만 사로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략을 바꿉니다. 어떤 전략이냐? 직도 전략입니다. 직도 전략. 바로 수도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도 개경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첫 전투, 예전에 기억나시죠? 흥화진. 여러분, 흥화진은 강동육주 중에 최전방에 있는 곳인데, 예전에 고려를 한 2차 전쟁 당시 때 양규 장군이 불과 3,000명의 병력으로 그러한 40만 대군을 막아냈던 전설적인 곳이거든요. 이 흥화진을 당연히 우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감찬 장군도 첫 전투에서 매복 공격으로 승리를 거두긴 해요. 어디냐? 삼교천 전투입니다. 이 삼교천에서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12,000명의 기병을 숨겨뒀다가 이 삼교천에서 수공작전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강 상류에 소가죽, 쇠가죽으로 뚝 같은 걸 쌓아갖고 물을 막아놨다가 이제 거량군이 어느 정도 건넜을 때 물기를 터서 이겼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전투에서는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삼교천 전투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삼교천 전투에서도 반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고려사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수공작전이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전투가 벌어졌던 시절이 한겨울이에요. 요즘 치면 양력 1월입니다. 굉장히 춥죠. 그 당시 이제 삼교천이면 우리나라 최북단 압록강 근처거든요. 영하 20도, 30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뭐 강물이 얼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강물이 얼었는데 뭐 소가주로 강물을 막아서 뭐 수공작전을 펼친다? 그리고 수량도 굉장히 적은 상황이거든요. 수량도 적고 한겨울에 굉장히 강추위수에서 강물이 얼었을 텐데 수공작전이 가능하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대로 뭐 믿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삼교천 전투에서 강감찬 장군은 매복작전과 수공작전으로 거란군 선발대를 괴멸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소배합은 빠르게 강감찬 장군의 주력 부대를 우회해서 개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문관 출신이거든요. 장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없는 겁니다. 병법이 그렇게 밝다고 볼 수도 없죠. 왜냐하면 뭐 병서는 많이 읽으셨겠지만 실전 경험에 있어서는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소배합의 직도 전략을 강감찬 장군이 파악했느냐, 그게 있어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강감찬 장군은 여러 가지 정황상, 사루상 기록을 본다면 이 소배합의 직도 전략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허를 찔렀다고 봐야 됩니다. 강감찬 장군은 전 주력 부대를 끌고 아까 20만 8,300명이지 않습니까? 전방으로 갔고, 근데 소배합은 그 강감찬 장군과 교전하기 시작했으니까 우회해서 빠르게 내려갔는데 문제는 이걸 놓쳐버렸다는. 강감찬 장군의 주력 부대는 모든 군대는 지금 북방에 있는데 이미 소배합의 최정예 거란 기병 10만은 개경으로 내려가 버려서 이미 허가 찔려버린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강감찬 장군이 우리는 완벽한 최고의 명장, 실춘기무한 명장으로 알고 있지만 어차피 강감찬 장군은 인간이거든요.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배합의 직도 전략이 허를 찔릴 수 있고 그게 강감찬 장군 또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인간적인 실수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삼교천 전투 이후로 이 강감찬 장군의 활약상이 35일 동안이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활약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방에서 소배합이 지금 개경으로 빠르게 남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감찬 장군의 주력 부대가 어떤 활동을 벌이는지를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기록은 나와요. 뭐냐면 강감찬 장군도 당황하셨던 거죠. 뒤가 뚫렸네? 수도 개경이 위험하네? 그래서 병마판관 김종현 장군한테 기병 1만 명을 주어서 소배합의 뒤를 쫓아가서 개경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이 기록은 등장해요. 자, 문제는 소배합이 이제 개경까지 오게 됐는데 개경에는 병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20만 8,300명의 병력을 강감찬한테 줬어요. 거의 모든 고려군의 전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경에는 아마 최선의 수비병만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개경 주위를 둘러싸는 나성이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개경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물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종의 고민이 깊어지겠죠. 우리가 예전에 고려거란 2차 전쟁 때 현종이 전라도 나주까지 먼 몽진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솔직히 보면 몽진 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몽진을 다시 한 번 더 가야 되느냐 아니면 결사항전해야 되느냐. 근데 결사항전하기는 병력도 없고 나성 같은 방어물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가능하느냐 이런 상황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배합이 정찰대를 보냅니다. 300명의 기병을 뽑아서 정찰대를 임명해서 이제 개경으로 투입시킨 거죠. 이에 맞서서 현종은 어떻게 하느냐? 100명의 기병을 뽑아서 결사대를 임명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막아 싸워라. 자, 그래서 이제 고려 기병 100명하고
거란 기병 300명 정찰대로 이게 교전이 벌어지는데 상식적으로 당연히 거란 기병 300명이 고려 기병 100명을 쓸어버렸을 것을 생각하는데 의외로 결사대 고려 기병 100명이 거란 기병 300명 정찰대를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또 엄청난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현종은 몽진 안 가기로 하거든요. 결사항진을 선택해요. 이 말은 뭐냐면 현종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가 소비압 입장에서는 충분히 개경 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자신들이 정찰대 300명이 전멸당하니까 퇴각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수도 개개는 분명히 병력이 별로 없을 거고 방어도 약한 상황이고 지금 거란한테는 최정예 기병 10만 명이 있는데 자신들이 정찰대 300명이 꼬작 전멸당했다고 소비압이 여기서 퇴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왜 소비압이 이 시점에서 퇴각했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돼야 되는데 물론 보급 문제, 고려군이 자주 썼던 전술 알지 않습니까? 청야 전술.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들밭에 있는 거 곡식을 전부 다 성안으로 옮길 수 없는 전부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거란군이 왔을 때 과연 식량 보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거란군이 이 식량 보급 문제 때문에 퇴각했다고 주장하는 설이 있는데 이것도 또 논란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점이 많다. 과연 이 시점에서 소비압이 개경을 눈앞에 두고 왜 퇴각했는지 다음 주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주대첩 고려와 거란 3차 전쟁은 참 이상한 전쟁이고 우리가 몰랐던 많은 비밀, 미스터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